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 버려진 신부의 한과 사랑. 결혼식 날 밤. 신부는 신부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밤이 깊어도 신랑은 오지 않는다. 대신 남은 것은 붉은색 치마자락과 돌아올 수 없는 한많은 울음. 제1부 결혼식 전야. 강릉의 한 양반가. 서인 집안. 그곳에 신부 유미가 있었다. 나이는 23살. 얼굴은 아름다웠고 마음은 순수했으며 꿈은 단순했다. 오직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뿐이었다. 제2부 신랑의 정체. 신랑은 서울에서 온 양반으로 이름은 박준호였다. 벼슬도 좋았고 재산도 많았으며 외모도 준수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제3부 불안한 예감. 하지만 유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박준호의 눈빛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무시했다. 결혼은 이미 약속되었으니까. 제4부 결혼식의 날. 그날은 온 강릉이 축제처럼 떠들썩했다. 유미와 박준호의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유미는 그날 아침부터 울음을 참지 못했다. 제5부 신부의 눈물. 왜 우시나요? 어머니가 물었다. 행복하면 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유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제6부 결혼식 후. 결혼식이 끝났다. 모든 손님들이 축하했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신랑 신부는 신부방으로 들어갔다. 제7부 신부방에서의 기다림. 신부는 신부방에서 신랑을 기다렸다. 하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계속 흘렀다. 제8부 첫 번째 의심. 밤이 깊어도 신랑은 오지 않았다. 유미는 의아해했다. 어디 가신 거야? 제9부 집을 뛰쳐나가다. 마침내 유미는 신부방을 나갔다. 신랑을 찾아서. 제10부 충격적인 발견. 하지만 신랑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의 창고에서 유미는 발견했다. 신랑의 여행짐. 여행용 옷가지들. 제11부 부모의 고백. 아버지를 찾아간 유미. 아버지, 신랑은 어디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제12부 진실의 순간. 유미.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제13부 신랑의 거짓. 박준호는 결혼하고 바로 떠나기로 약속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놈은 너를 사기했던 거야. 이 집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 제14부 사기 결혼. 박준호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벼슬도 거짓. 재산도 거짓.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는 단지 유미와 그 가족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결혼했던 것이었다. 제15부 도움 청하는 행동. 아버지는 즉시 관청에 신고했다. 관리들이 나섰다. 박준호를 잡기 위해. 제16부 신랑의 도주. 하지만 박준호는 이미 멀리 가 있었다.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제17부 추격. 관리들이 그를 쫓았다. 하지만 어두운 밤 속에서 그 남자는 사라졌다. 제18부 강에서 난 일.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발견했다. 강 기슭에 있는 한 구의 시체를. 박준호였다. 제19부 의문의 죽음. 박준호는 어떻게 죽었을까? 자살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한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20부 유미의 고통.
결혼식 날 밤 신랑에게 버려진 유미.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제21부 신부의 한. 며칠 후 유미는 죽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의사는 말했다. 그녀의 가슴이 멎었습니다. 제22부 한마는 죽음. 결혼식 날 밤에 버려진 신부의 한은 그렇게 그녀를 죽였다. 제23부 장례식. 유미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더 이상 신부가 아닌 버려진 여자로 기억되는 그 여인의 장례식. 제24부 20년 후. 20년이 지났다. 강릉의 마을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때로 그것을 상기했다. 제25부 새로운 신부. 강릉에 또 다른 결혼식이 있었다. 새로운 신부가 있었다. 이름은 한영희. 나이는 22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제26부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신부도 신랑에게 버려졌다. 결혼식 날 밤 정확히 20년 전 유미처럼. 제27부 패턴의 인식.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주라는 것을. 제28부 마을의 공포. 강릉의 마을에서는 결혼을 피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저주를 피하기 위해. 제29부 또 다른 신부. 그 다음 해 또 다른 신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도 결혼식 날 밤 신랑에게 버려졌다. 제30부 저주의 반복. 세 신부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버려졌다. 모두 결혼식 날 밤. 모두 신랑은 사라졌다. 제31부 조사의 시작. 관청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이 저주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된 사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32부 은수의 귀향. 그때 은수라는 젊은이가 강릉으로 돌아왔다. 나이는 30대 초반. 서울에서 벼슬을 하던 관리였다. 그는 유미의 남동생이었다. 제33부 언니의 기억. 은수가 강릉으로 온 이유는 그 저주의 비밀을 풀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언니 유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제34부 할머니와의 만남. 은수는 나이 많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 할머니는 당시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제35부 유미의 이야기를 듣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유미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 후 어떻게 죽었는지. 제36부 유미의 죽음 이후. 그 후로는. 은수가 물었다. 할머니는 한순간 침묵했다. 제37부 밤마다의 울음. 결혼식 날 밤이 되면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할머니가 말했다. 어디서요? 그 신부방에서. 그리고 마을 어딘가에서. 제38부 신부의 영혼. 그것이 유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수가 물었다. 모르겠지. 하지만 그 울음 이후로 신랑들이 도주했어. 모두. 제39부 패턴의 의미. 은수는 깨달았다. 세 신부가 버려진 방식이 모두 같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40부 첫 번째 밤. 그 밤 은수는 마을에 남았다. 결혼식 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 제41부 신부방 앞에서의 기다림. 은수는 신부방 앞에 앉아 있었다. 깨어 있으면서 뭔가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42부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달이 중천에 떴을 때 그것이 일어났다. 신부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신부의 울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울음. 제43부 모습의 출현. 그리고 은수는 봤다. 신부방에서 붉은색 신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유미였다. 제44부 언니의 영혼. 언니? 은수가 중얼거렸다. 그 영혼이 은수를 바라봤다. 제45부 말 없는 대면. 유미의 영혼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은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신부방을 가리켰다. 제46부 신부의 안전. 은수는 재빨리 신부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발견했다. 신부가 기절해 있었다. 제47부 신랑의 도주. 신랑은 어디로든 없었다. 마치 신부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제48부 영혼의 의도. 은수는 깨달았다. 유미의 영혼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다른 신부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신랑들이 그들을 버리도록 강제하면서. 제49부 신부의 깨어남. 신부가 깨어났다. 그리고 은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 왜 여기에? 제50부 설명. 은수는 신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니, 거짓을 섞어 말했다. 신랑이 도망쳤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제51부 신부의 운명이 바뀌다. 신부는 이제 버려진 신부가 아니라 보호받는 신부가 되었다. 은수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보호했다. 제52부 유미와의 두 번째 만남. 그 다음 밤 달빛 아래에서 유미의 영혼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감사의 표정이었다. 제53부 영혼의 말. 고마워. 오빠. 유미의 영혼이 말했다. 내가 내 동생인가? 은수가 물었다. 그래. 나는 버려졌어. 그리고 죽었어. 하지만 내 한이 아직 남아있었어. 제54부 한의 무게. 그 한 때문에 다른 신부들을 버리도록? 아니, 나는 그들을 버리도록 강제한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나의 한을 나타냈을 뿐이야. 그리고 그 한을 본 신랑들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야. 제55부 저주의 진실. 그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야. 나의 한이 다른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제56부 해방의 조건. 유미의 영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오빠,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제57부 약속의 의미.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줘. 그리고 내가 왜 죽었는지를 알려줘. 그러면 나는 평온해질 수 있을 거야. 제58부 은수의 결정. 은수는 결정했다. 그는 유미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제59부 책의 지필. 은수는 밤을 새가며 글을 썼다. 유미의 살, 유미의 사랑, 유미의 배신, 유미의 죽음, 모든 것을. 제60부 완성된 기록. 책이 완성되었다. 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 마이너스 버려진 신부의 한. 그렇게 제목이 붙여졌다. 제61부 출판과 전파. 그 책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릉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제62부 마을의 변화.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달라졌다. 결혼을 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다. 신랑을 더 철저히 알아보기로 했다.
제63부 사기 결혼의 감소. 은수의 책으로 인해 사기 결혼 사건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더 조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제64부 유미의 영혼 재방문. 다시 달빛이 내려앉던 밤, 유미의 영혼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제65부 밝아지는 영혼. 유미의 형상이 밝아지고 있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제66부 마지막 말. 고마워 오빠. 이제 나는 갈 수 있겠다. 내 한이 풀렸으니까. 유미가 말했다. 제67부 작별. 언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평온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제68부 사라짐. 유미의 영혼은 천천히 사라졌다. 그 달빛 속으로. 제69부 남겨진 것. 유미가 사라진 후 은수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다. 신부방 바닥에 떨어진 한 송이의 꽃. 아주 오래된 마른 꽃. 제70부 꽃의 의미. 그것은 결혼식 날 신부가 들었던 꽃이었다. 유미의 손에서 떨어진 꽃. 20년을 간직하고 있던 꽃. 제71부 1년 후. 1년이 지났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버려진 신부들이 없었다. 제72부 사람들의 깨달음. 사람들은 깨달았다. 사랑의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제73부 신부들의 행운. 이제 결혼하는 신부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유미의 영혼처럼. 제74부 은수의 새로운 길. 은수는 벼슬을 내려놓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특히 버려진 신부들과 여인들을. 제75부 기금의 설립. 은수는 기금을 설립했다. 버려진 신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제76부 기관의 설립. 그 기금은 나중에 기관이 되었다. 유미 보호원이라 불리는 제77부 세대를 건너다. 10년이 더 지났다. 은수의 기관은 많은 여인들을 돕고 있었다. 제78부 이야기의 전승. 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은 계속 읽혀지고 있었다. 세대를 거쳐서. 제79부 현대의 의미. 현대에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버려짐의 고통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80부 유미의 레거시. 유미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영혼의 한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였다. 제81부 사랑의 조건. 은수가 책에서 말한 것은 이것이었다. 사랑은 약속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조건이다. 제82부 책이 만든 변화. 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이 가져온 변화는 크고 깊었다. 단지 마을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83부 법의 개선. 은수의 노력으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었다. 신부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제84부 여성의 지위 상승.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상승하게 되었다. 제85부 은수의 죽음. 은수는 50대에 죽었다. 그것은 그의 나이가 짧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제86부 장례식. 은수의 장례식에는 그가 도운 수백 명의 여인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울었다. 그들의 구원자를 기리며. 제87부 비석. 은수의 무덤 옆에는 비석이 세워졌다.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누군가의 누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남자가 잠들어 있다. 제88부 유미의 무덤. 유미의 무덤도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그녀도 이제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기 시작했으니까. 제89부 함께하는 영원성. 유미와 은수의 무덤은 나란히 놓여졌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함께 있었다. 제90부 세월이 더 지나 수십 년이 더 지났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갔다. 하지만 책은 여전히 읽혀지고 있었다. 제91부 현대인에게의 메시지. 현대 사회에서도 이 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던진다. 사랑과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제92부 달빛은 여전히, 달은 여전히 뜬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사랑의 약속을 한다. 제93부 버려진 신부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버려진 신부들이 있다. 다른 형태의 버려짐으로. 제94부 계속되는 한. 유미가 가졌던 한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제95부 같은 기원. 그들도 유미처럼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한이 풀릴 수 있으니까. 제96부 기억의 의무. 우리 모두는 기억할 의무가 있다.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를. 제97부 달빛 아래의 약속. 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은 이것이었다. 유미와 은수 사이의 약속.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제98부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이것이었다. 약속, 헌신, 그리고 기억. 제99부 영원한 메시지. 이 이야기는 영원한 메시지를 전한다. 비록 누군가는 버려질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 제100부 마지막 달빛. 밤이 깊다. 달빛이 내려앉는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약속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유미처럼, 은수처럼, 우리 모두처럼. 제101부 영원히 계속되는 이야기. 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된다. 매 세대마다, 매 달밤마다. 제102부 당신의 약속.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약속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약속을. 제103부 약속의 무게. 그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 것이다. 유미의 한이 보여준 것처럼. 제104부 최종 메시지. 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 마이너스 버려진 신부의 한.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버려진 자를 잊지 말아라. 제105부 끝이 아닌 시작.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이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 제106부 달빛 아래의 후손. 수백 년이 흐른 뒤 한 젊은 여인이 오래된 책을 펼쳤다. 책의 제목은 달빛 아래 영혼의 약속. 그녀는 놀랐다. 책 속 주인공의 이름이 자신의 조상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집안의 첫 여인은 버려졌지만 그 한으로 세상을 바꿨다. 제107부 기억의 전승. 그녀는 달빛이 비추는 마당에 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유미 할머니 그리고 은수 선조님 당신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송이의 흰 백합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제108부 영혼의 미소.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녀는 분명 보았다. 달빛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한이 아닌 평온이 담겨 있었다. 제109부 이어지는 약속. 그날 밤 젊은 여인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적었다. 사랑이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제110부 또 다른 시작. 그녀는 그 글을 세상에 올렸다. 그리고 그 글은 또다시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사랑을 되돌아보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 번 살아났다. 제111부 마지막 장면. 달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춘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을 약속하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약속을 지켜낸다. 유미와 은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진 옛 이야기 속에도 지금의 우리와 닮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래된 전설과 야담을 새롭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약속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